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나온다. 안녕하세요. 완전 박준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오프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종종 생각이 많을 때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면 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추운데 하필이면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의 부제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는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혼회귀 사상이란 방금 우리의 이 선택이 무한정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과연 긍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긍정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만약 오늘같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한번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겠냐? 라고 물은다면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순한 선택이 조금 더 무거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바로 이 무거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리를 옮겨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한 잔 뽑아왔는데 긍정할 수 없겠죠. 너무 추우니까. 어려운 책들의 경우는 문장 자체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는 책이 있듯이 이 책은 저와 수준에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배경 지식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채우고자 배경 지식을 좀 알아봤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좀 알아본 거다 보니까 불명확할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얘기를 드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경이 1960년대 체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체코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었는데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체코가 공산주의 아래 체제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1차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세계전쟁을 일으켰고, 독일의 나치당, 즉 민족주의 이념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 전쟁인데, 이 공산주의 체제와는 좀 다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은 개인의 존재보다는 국가나 혹은 그런 이념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체제가 비슷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재 이 정권에 의해서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다시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럽은 민주주의 체제였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민주주의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자본가들이 공장을 세우고 많은 물건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집에 침대가 하나씩 이미 있는데 더 이상 침대를 구매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공장에서는 계속해서 침대를 찍어내고 있으니 유럽의 강대국들은 영국이나 프랑스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지 말고 밖으로 시야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침대, 쉽게 예를 든 이 공급량을 이 수요할 수 있도록,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이 공급량을 해소시키는 전략으로 식민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늦게 이 사업에
발을 들였던 독일의 경우는 이미 이 좋은 땅, 좋은 식민지들이 다 뺏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빼앗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빈부격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불안감과 안정감 그리고 개인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이 민주주의 체계가 개인을 보장해 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을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 체제는 굉장히 안정감과 이 불안감을 해소시킬 매력적인 체제로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실제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챗 GPT 도움도 받고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당시 체코는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국경 근처에 있는 체코를 소련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체제가 되는 거를 당연히 싫어했을 것이고, 이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아마도 공산주의 체제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배경 설명을 통해서 한번 나름대로의 이해를 해봤던 것이고, 그러한 배경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 굿뉴스라는 영화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1970년대 극좌파 단체들이 일본 비행기를 어, 탈취해가지고 일본 비행기를 납치했다 할까요? 일본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이 북한으로 혁명의 나라인 북한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영화였는데요. 거기서 이 극좌파 단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에 이 300명의 이 당시 비행기를 타고 있던 300명의 그 인지를 300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 이념에 어떻게 보면은 수단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 하면서 사실 당시 인질 300명과 일본 고위의 장관 1명과 이 300명의 인질을 맞바꾸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처럼 이 공산주의 체제, 즉 국가가 먼저인 세계의 어떤 이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감명 깊게 보았는데, 결국은 이 현실에서의 공산주의 체제라던가 뭐 민족주의라던가 이 단체를 결국 단체를 중심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는 개인의 어떤 역할이, 개인의 어떤 의미가 줄어들고 묵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당시 체코인들은 자유보다는 안정과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결국 그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개인의 의견이라던가 혹은 생각 그리고 이런 사랑 혹은 선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해지고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장을 한 책이고, 그렇다면 그런 가벼운,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 자체, 인간이라는 개개인의 자체가 가벼운 상황에서 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이 책 첫 번째 페이지에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상황이 무한대로 반복이 된다면 제가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선택하는 그 선택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되겠죠. 저는 핫을 골랐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 가벼움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가벼움이라는 이름을 들고 첫
페이지에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을 들고 이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배경 설명을 조금 마쳤고, 네, 감사합니다. 완전 막준열이었습니다.